안녕하십니까. 오케스로 클라우드의 박소아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가 AI 전략 기반의 26년의 DR 로드맵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DR 구성을 위해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POC 사례를 포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오케스트로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국자원 화재 이후 변화한 정부의 DR 정책 기준에 대한 변화와 이를 기반한 성공적인 DR을 위한 핵심 기술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기업의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케스트로는 2018년에 설립되어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을 거점으로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로는 풀스택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 시작하였고 빠르게 성장하여 분야별 전문 회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로는 클라우드 솔루션의 코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SI 사업에 특화된 오케스트로 클라우드, AI 사업에 특화된 오케스트로 AGI,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DR 솔루션 기반의 데이터 커맨드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오케스트로의 성장세는 보시는 화면처럼 수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력을 인정받아 22년에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고 23년도에는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AB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술에 대한 저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출도 해마다 성장하여 25년도에는 연매출 1000억을 돌파하는 성과로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도 CMP로부터 CI/CD, IaaS, PaaS, AI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 중에 있으며 솔루션의 진심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솔루션의 구조도입니다. 고객사 환경에 맞는 다양한 인프라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AI와 인프라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AI 앤드 클라우드 풀스택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당사의 솔루션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가상화 솔루션인 콘트라베이스를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를 제공하는 비올라, 콘트라베이스와 비올라의 GPU 기반으로 AI를 관리해주는 콘체르토 AI, 그리고 클라우드를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CMP,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레가토 마이크레이터, CI/CD를 제공하는 트롬본, 그리고 AI옵스를 제공하는 심파니 AI까지 이 위에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든 AI 서비스인 클라리넷까지 계층별 풀스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지점은 바로 거버넌스의 대전환입니다. 과거의 DR이 단순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보험 같은 존재였다면 이제는 국가적 서비스의 생존권이 되었습니다. 2025년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 사건 이후 정부가 어떠한 철학으로 DR 기준을 다시 세웠는지, 오케스트로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지, 새로운 거버넌스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국자원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작은 불꽃이 709개의 정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전조치 및 시설 미흡 부분입니다. 이번 화재가 확대된 이유가 되었던 서버와 배터리의 분리는 민간에서는 이미 기준이 정립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로 이어졌지만 이번 국자원 대전센터를 포함해 아직도 정부 데이터 센터가 이 같은 시설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되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에 민간은 빠르게 서버와 배터리를 분리하고 기준을 강화하였지만 정부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해복구 체계의 미비한 부분이었습니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을 하더라도 DR이 구축되어 있었다면 서비스 연속성은 지켜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 DR이 있었지만 명확한 기술 기준이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산발적으로 구축되다 보니 실제 상황에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국자원 대전센터 화재는 이같이 공공 AI 인프라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 데이터 센터의 안전조치 및 시설 미흡, 그리고 재복구 체계 미비를 문제점으로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관련돼서는 시설 안정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따른 운영 현황을 점검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사무 건물을 데이터 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임대 사용 중이었던 국자원 대전센터는 이미 대구센터 민간협력 클라우드로 이전된 16개를 제외하고 693개를 단계적으로 다른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게 되고 2030년도에는 폐쇄한다는 방침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기관 재난 대비 모의 훈련을 강화하여 이미 있는 DR의 경우 실전적 모의 훈련을 통해 활용성을 높이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 DR의 구축 방향으로 세 가지의 원칙을 제안했는데요. 첫째는 민간의 기술 및 물리적인 인적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둘째는 클라우드 기반의 DR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DR 시스템을 원격에 배치하여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DR 체계를 지역별로 분산시키자는 것입니다. 시스템 등급별 DR 수준도 정립하였는데요. 복구 목표 시간인 RTO와 데이터의 복구 목표 시점인 RPO를 기준으로 액티브 DR, 액티브 스탠바이 DR, 그리고 스토리지 DR로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왼쪽 아래 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 시스템과 같은 A1, 국가 핵심 등급의 경우에는 주센터 재난 발생 시에도 적어도 1시간 이내에는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구축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 DR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의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는 데이터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C등급, 즉 기밀 등급의 경우 정부와 공공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하고, 그 외 데이터의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N2SF 기준의 데이터 중요도 등급 분류 참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각 기관들의 자신들이 운영 중인 시스템이 시스템 등급으로 어느 등급인지, 그리고 데이터 중요도 등급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하여 이에 맞는 DR 구축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내 행안부에서는 상세 등급 정의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리전 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 공공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C등급의 경우 메인 리전을 대전에 두고 광주와 대구 그리고 공주를 지역 리전으로 하는 체계가 제안되었습니다. 각 리전 내 또는 리전 간에는 상호 어벨리빌리티 존을 구성해 DR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클라우드를 활용해도 되는 S5 등급의 경우에는 메인 리전과 서브 리전을 두되 DR이 필요한 경우 이들 간의 원격지 DR이 구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자원 공공시스템의 재배치 로드맵을 마련하고, 특히 올해에는 대전센터에 있는 50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정자원 시스템의 재복구 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대전센터의 134개 시스템의 DR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이 중에 14개 시스템을 액티브 방식으로 121개는 스토리지 DR 방식으로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액티브로 구축할 13개 시스템 중 디브레인, 우편정보 시스템, 안전 디딤돌 등 3개의 시스템은 선도 프로젝트로 민간 클라우드 이전 및 액티브 DR로 구축할 예정으로 최근 컨설팅 사업이 발주되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로드맵이 보시는 것 같이 준비 중인데요. 일단 관련 법제도 정비는 행안부와 국정원이, 국자원 시스템의 재배치 로드맵과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및 가이드 마련은 행안부와 새로 신설된 추진단이 함께 맡아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핵심인 A1 시스템의 액티브 DR은 28년까지, 대국민 필수 서비스인 A2 등급은 액티브 스탠바이로 29년까지, 그 외 시스템은 스토리지 DR 및 소산 백업 방식으로
30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파트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필수가 된 배경과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그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레거시나 단순 가상화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복구의 속도와 인프라의 유연성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DR의 구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는 IT 자원을 직접 구축 운영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소유가 아닌 사용으로 자원의 운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인데요. 이제 클라우드 시대를 넘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정보 시스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구축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MSA를 채택하고 컨테이너 기술과 도구, 데보스, 애자일 방법론 등을 도입하여 개발자의 생산성은 높이고 비즈니스의 민첩성과 가용성, 그리고 비용 절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하게 되면 독립된 구조로 인해 개별 서비스가 장애가 나더라도 전체 서비스로 전파되지 않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에 대한 부하가 발생을 하더라도 해당 자원만 자동으로 확장 가능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시스템 기능 개선 시에도 일부만 일시 중단 또는 무중단 적용이 가능한 신속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른 자원 증설과 축소가 가능하여 운영 비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트래픽 관리가 용이하여 자원의 증가 또는 감소의 확장성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시장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국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클라우드 전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국내 기업과 기관 담당자들은 40% 가까이가 장기적으로 모든 업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서비스는 최근 국자원 화재 이후 이중화, 백업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성공적인 DR을 위한 핵심 기술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즉 성공적인 DR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아키텍처와 구현 메커니즘을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DR의 3대 요소는 컨테이너, 데보스, MSA입니다. 컨테이너는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구동되는 이식성을 보장합니다. 메인 센터에서 돌던 컨테이너 이미지를 DR 센터로 옮기기만 하면 즉시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여기에 데보스와 CI/CD가 결합되어 배포의 자동화를 이루고 MSA를 통해 서비스 간의 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잘 돌아갈 때 사람의 개입이 없이도 재해에 스스로 대응하는 지능형 DR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큰 기술적인 변화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4.0 이후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전 버전들이 지원하지 못했던 스프링 붓, 도커, 쿠버네티스 등 환경을 이제는 완벽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과거의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하나의 큰 덩어리였기 때문에 복구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능을 아주 작은 서비스 단위로 쪼개어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유기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오케스트로는 이 복잡해진 MSA 구조를 한눈에 관리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 기술은 하드웨어 종속성을 제거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DR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기반의 복제 및 스냅샷으로 신속한 데이터의 전송과 특정 시점의 복구가 용이합니다. 자동화된 오케스트레이션이 원클릭 페일오버 등 효율적인 DR 전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하드웨어 독립성인 측면입니다. 특정 벤더의 장비에 종속되지 않는 유연함을 확보해야지만이 이기종 하드웨어 간 복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기반의 복제와 스냅샷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스냅샷으로 찍어 DR 센터로 전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스트로가 보유한 콘트라베이스 솔루션은 ASDR과 AADR 구성이 모두 가능합니다. DR을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데이터 동기화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데이터 동기화만큼이나 클라우드 자원의 설정 정보인 메타데이터 동기화가 중요합니다. 오케스트로는 스토리지 글로벌 벤더와 긴밀한 기술 연동을 통해 데이터 동기화와 메타데이터 동기화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N싱크 방식의 액티브 스탠바이 DR과 싱크 방식의 액티브 DR을 구현할 수 있게 되며 싱크 방식의 DR인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RTO를 니어 제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구성된 애니싱크 방식인 액티브 스탠바이 DR의 상세 동작 방식입니다. 메타데이터와 볼륨이 N싱크로 복제가 되어 DR이 선언될 시 DR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통해 DR 센터에 스토리지에 복제된 볼륨을 즉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레가시 환경과 다른 차원의 DR의 복구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DR의 구성 방안입니다. 두 센터가 모두 액티브로 운영되며 인스턴스의 메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 복제하여 한 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때 무중단으로 지속되게 해야 합니다. 중요 서비스의 경우에 RPO 제로에 가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와 스토리지 간의 밀결합으로 DR이 선언될 시 RTO 니오 제로 수준으로 즉시 복구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레가시 DR 환경에서는 RPO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모든 정보를 찾아서 올려야 해서 RTO가 4시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기반의 최적화된 콘트라베이스 글로벌 리딩 스토리지 벤더와의 밀결합은 이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로는 이와 같은 글로벌 기술 리딩 기업과의 협업 모델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고객의 보다 다양한 DR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DR을 즉시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 있는 고객이 DR 센터와 연결하여 POC를 수용한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이론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눈으로 직접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실제 검증된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오케스트로만의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OC 검증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상세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로 저희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지 장애 상황입니다. 오케스트로의 콘트라베이스 환경에서 메인 스토리지가 다운되면 즉시 볼륨 복제를 중단하고 DR 스토리지의 볼륨을 리드 라이트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VM의 설정 값인 샌더 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수정하여 DR 스토리지의 타겟 IP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수동의 개입을 포함하더라도 RTO 14분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프라 레이어에서의 완벽한 절체 기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버 자체가 물리적으로 다운되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픈스택 CLI를 통해 VM을 메인 센터에서 DR 센터로 즉시 이동시키는 소산 프로세스를 가동하게 됩니다. 볼륨 복제 모드를 변경하여 VM을 재배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분이었습니다. 서버 장애는 이제 더 이상 대형 사고가 아닙니다. 오케스트라 솔루션이 있다면 단 몇 분 만에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데이터 센터 전체가 화재나 정전으로 다운되는 최악의 상황을 시나리오로 잡았습니다. 서버와 스토리지가 동시에 무너졌을 때 우리는 DR 센터의 관리 노드를 즉시 프라이머리로 승격시킵니다. 이후 모든 VM에 대해 일괄적으로 소산을 선언하고 스토리지 설정을 변경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 전체의 RTO는 단 17분이었습니다. 업계의 가이드라인이 보통 수시간임을 고려할 때 오케스트로의 기술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검증 결과 화면을 보시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VM에 DB 스크립트를 적용한 부분인데요. 콘트라베이스 환경에서 DBVM을 생성하고
데이터 입력 스크립트를 적용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스크립트를 통해 DB에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며 각 데이터에는 타임스탬프가 찍히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VM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운영 중인 액티브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VM을 대상으로 DR 대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클러스터 컴퓨터 서버의 이니트가 제로로 다운되는 상황입니다. 서버 재해 상황을 가정한 단계인데요. 콘트라베이스 환경에서 DB VM이 운영 중인 컴퓨터 서버를 이니트 제로 명령으로 수동 종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장애 상황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켰고 이후 오픈스택 호라이즌 포털에서 해당 노드가 다운 상태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DB 서비스가 중단되며 인위적으로 재해 상황을 구현을 완료하였습니다. 주 센터의 장애 상황을 가정한 관리 노드 전환 단계입니다. 컨트라베이스 환경에서 메인 센터의 관리 노드가 모두 다운된 상황을 구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DR 센터의 관리 노드의 프라이머리 권한을 수동적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 상황에서도 관리 권한이 정상적으로 DR 센터로 이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DB VM의 컨시더 컴퓨니케이션 환경을 변경하는 단계입니다. DR 센터로 이관 조치가 완료된 DB VM이 사용하는 볼륨을 DR 센터의 스토리지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콘트라베이스 환경에서 환경 설정 파일을 수정하였고 기존 메인 스토리지 IP를 DR 스토리지 IP로 변경하여 VM이 DR 볼륨을 바라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추가로 복제된 볼륨의 네임을 DR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DB VM이 DR 스토리지에 정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DB VM 메인 클러스터를 DR 클러스터 에버케이션으로 선언하는 과정입니다. DB VM을 DR 센터로 이관하는 단계로서 컨트라베이스 환경에서 VM의 소산을 수동으로 수행해 보았습니다. CLI 명령을 통해 메인 클러스터에서 DR 클러스터로 이동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 상황에서 VM이 DR 센터로 이관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위의 상황을 거쳐 DB VM이 DR 센터로 정상적으로 이관이 되었고 이후 서비스까지 정상적으로 동작됨을 확인한 증적 화면입니다. DB VM의 소산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로서 콘트라베이스 환경에서 DB VM이 논리적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DR 클러스터에 정상적으로 기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콘트라베이스의 클러스터를 주 센터와 DR 센터로 논리적으로 분리하였기 때문에 호라이즌 GUI상 동일한 센터로 보이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서버와 스토리지 각각 장애 시 각 시나리오별 DB VM이 DR 센터로 정상적으로 이관된 후에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복구가 완료되어 이후에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RTO를 측정한 결과 화면입니다. 콘트라베이스 환경에서 DB의 타임스탬프를 통해 장애의 발생 시점과 복구 시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스토리지 장애의 경우 약 14분, 서버 장애의 경우 약 4분의 RTO가 측정되었는데요. 이는 데이터 입력 중단 시점과 재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 산정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주센터 전체의 장애 시 DB VM이 DR 센터로 정상적으로 이관된 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RTO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최종으로 서버와 스토리지 모두 장애가 발생한 DC 전체의 재해 시나리오 결과인데요. 동일하게 콘트라베이스 환경에서 DB의 타임스탬프를 통해 장애 및 복구 시점까지를 확인한 자료로서 전체 재해 상황에서 약 17분의 RTO가 측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화면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재해 복구가 이제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비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자원 재난 상황 대비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일상화가 된 현실이 되었고 골든타임을 사수해서 비즈니스의 연속성이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갈수록 강화되는 컴플라이언스와 사회적 책임 앞에서 DR 구축의 필요성은 기관의 생존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필수 투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의 연속성은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전사의 경영 전략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DR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예산의 합리적인 균형 시점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비싼 시스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비스의 성격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전처럼 훈련하며 검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즉, DR의 구성은 즉각적인 서비스의 복원, 데이터 무결성의 확보, 운영 안정성 점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목표 복구 시간과 목표 복구 시점이 액티브하게 계산됨에 따라서 데이터의 동기화 방식 그리고 예산의 규모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균형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2천억 규모의 클라우드 DR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공 핵심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실시간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프라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프라 DR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